안녕하세요. 11주차 동서사택의 보기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10주차에서 이, 제 그 이어폰의 문제로 에, 녹음의 목소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보려고 해도 그냥 수정을 못하겠고, 제가 기술적인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목소리가 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제가 오늘 이제 이거 수요일 날에 다시 예,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10주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에, 많은 부분을 글로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10주차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10주차에서 제가 당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잘 안 들렸을까봐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제가 아주 편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에, 저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말 시험도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제가 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기한을 레포트 형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레포트 형식이라는 것은 주제를 위에 쓰시고, 주제는 위에다가 본문을 10포인트로 쓸 때는 주제를 12포인트, 아니면 본문을 11포인트로 쓸 때는 주제가 13포인트로 쓰시고, 그 밑에 무슨 학과, 학번, 제출하신 분의 이름, 그 다음 그 밑에다가 어떤 어떤 교수에게 해서 받는 교수 이름 이렇게 써서 다음에 또 밑에 부분에는 본문을 레포트 형식으로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학원에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논문 작성 방법, 레포트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이니까 그냥 어떤 강사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해서 좀 써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가급적이면 레포트 형식을 만들어서 써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그렇게 레포트 형식으로 내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해서 평가는 최대한도로 후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월말에 가서 학기말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레포트 형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레포트 형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점이 여러분들한테 다만 5점, 3점의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10강에서는 이 녹음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강
동서사태기에서의 복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복위가 지금 간방에 되어 있죠. 간방. 이 각 방이 다 복위방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항시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가옥의 안방좌가 사실 간방입니다. 안방좌로 설정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는 가택 전체의 중심점에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팔방구성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원활한 강의의 진행을 위해서 안방의 좌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모든 팔방 구성을 적용했다는 점, 이것이 여러분들이 책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틀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기가 어디죠? 보기 간방이 여기서 방해지대가 있네요. 간방. 이 가옥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가옥에서 방이 많이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하지만은 출입문하고 사실상 가까운 부분 이런 방들, 출입문하고 이렇게 또 뭐 창고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방, 이런 방들은 사실상 이 가옥의 가장 사랑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가옥의 어떤 주인공이 가주가 사는 방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보기에 대해서 보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강의에서만큼은 동서사택의 팔방 구성에서 보기의 좌보와 우필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을 따라갈 거냐면 술수총서상영장에서 나온 내용을 위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술수총서상영장은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구전서에서 우리 술수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발간을 한 책입니다. 총 약 80여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구전서에서 인정한 책, 똑같은 어떠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사구전서에서 있었던 책, 거기에 수록된 책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돼서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책에서 다르게 주장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강의에서만큼은 술수총서 상영장에서 나온 내용을 위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기에 관해서는 하도 많은 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풍수를 미리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저는 뭐 여기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풍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 배웠거나 또 미리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를 한 책에서는 이 보기에서 나오는 자보와 우필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아마 돼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술수총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런 술수가 전해오는 동안에 많은 위작도 있고 많은
가작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양학이라는 것은 특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양택삼효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된 게 아니지요. 예.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이론입니다. 훌륭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이론가들이 또 다른 이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술수총수에서 나와 있는 것을 FM대로 쓰고는 있지만 이 내용이 또 반드시 맞다라고 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술수총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과 조금 상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술수총서에서 의하면 보기는 필성으로 길과 흉이 엇갈립니다. 발생되는 에너지에 따라서 길과 흉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 함으로 본 강의에서 추구하는 에너지의 변환 방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에너지의 변환 방법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강의가 에너지의 변환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의 변환이 무엇이냐, 에너지가 무엇이냐. 사실상 풍수는 에너지, 기에 관련된 학문인데 이것이 나쁘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든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려는 그런 자세가 현대 풍수를 하는 어떤 현대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변환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하려고 해요. 예컨대 이거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100볼트 전기를 썼습니다. 100볼트의 전기를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0볼트로 쓸 수 있는 어떤 전자기기는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다 뭐를 갖다 놔요? 변환기를 갖다 놓지. 도란스라는. 갖다 놓고 변환을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또 지금 200볼트를 현재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 100볼트 사용했던 어떤 또 기기가 있어요. 쓸 수가 없지요. 꽂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타고. 그럴 때 중간에 변압기를 또 갖다 놓으면 되지요. 이 변압기가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필성에는 좌부성과 우필성이 있습니다. 좌보와 우필이 있는데 이 둘은 다 파군성의 좌우에 앉아서 그들의 수와 화의 기운과 연관되어 에너지를 표출합니다. 다른 책에는 수와 화가 아니라 토와 금이지요. 그런데 이 수수승소 상형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좌부와 우필은 어떻게 수와 화의 기운이라는 거죠. 좌부는 수고 우필은 화의 기운이라는 거죠. 술수서 양택대전 상형장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보필, 보기를 좌부와 우필의 두 개의 목은 음란한 기생이고 소동을 일으키는 여자다. 좌부와 우필이 어떻게 복이 안에 있으니까 목이라고 하지. 목이지만 이 목이 하는 일인지 하나는 수의 일을 하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또 하나는 화의 일을 하는 거죠. 혹시 명리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체용론을 들어봤을 겁니다. 체는 톤대. 진술충리가 그렇지요. 진의 체는 톤대. 용은 뭘로 쓴다? 수로 쓴다. 신자진. 축의 체는 톤대. 쓸 때는 뭘로 쓴다? 사유축금.
술에 채는 토인데 쓸 때는 뭘로 쓴다? 인옷을 화. 미에 채는 토인데 쓸 때는 뭘로 쓴다? 해미미복. 이거 좀 어려운가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죠. 예. 사해는 음이지만, 채는 음이지만 용은 양으로 쓴다. 왜? 사 속에는 사, 무, 경, 병에서 병화가 있으니까, 예. 이런 이제 얘기하고 비슷하죠. 예. 좌부와 오필은 원래 복이니까 목이에요. 채는 목인데 용은 뭘로 쓴다? 수와 화로 쓴다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음란한 기생이고 소득을 일으키는 여자다 이렇게 놨어요. 뿌리와 싹이 약하여 어린 자손이 죽고 좌보와 우필은 예. 과부가 외로이 가문을 지킨다. 노무의 가르침을 공손히 따르나 바르지 못하여 전재성과 조상의 선산을 지키지 못한다. 다른 성씨가 가문을 어지럽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남북으로 흩어지며 별이 변할 때마다 재앙이 양월에 취한 듯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본은 신자진에서 흉한 일이 발생하고 우필은 인호술에서 흉한 일이 발생한다. 근데 복이는 목에서는 길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복이는 세 가지의 기운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원래 그 목이라는 아주 길한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수의 에너지가 발동을 할 때는 흉한 일이 발생하고 화의 에너지가 발생할 때는 흉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원문에서는 뭐 여기 뭐 이목의 창음 위난 음이인 이렇게 써요. 고가당가는 외로운 과부가 집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또 어떻게 과부가 어떻게 집을 장악하고 아순이 절멸하고 어린 자식이 죽고 예, 속은 어떻게 뿌리가 예, 싸가죠. 예, 예, 그러니까 뿌리가 그냥 어떻게 절멸되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원문을 끊임없이 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얘기하지만 다른 책이 아니라 술수총서라는 책의 상영장에 나왔다. 술수총서는 사고전서에서 발췌된 술수에 관련된 책이다. 약 80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다시 술수총서의 상택대전에서 양택대전 상영장에는 두 번 썼네요. 이거 상영장. 예, 근데 요게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상영장에는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필성은 목의 에너지로 반절만 좋다. 반절은 좋고 반절은 나쁘다. 음이양성하여 장남의 자리로서 자손은 하나만 있고 주로 첩과 노비와 음탕한 일로 병기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음이양성하여 장남의 자리 자리는 괜찮죠. 그런데 주로 어떻게 하는 짓은 첩과 노비와 음탕한 일로 병고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리고 요사한 술법을 좋아하여 호라비와 과부가 생긴다. 재앙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여 가문이 어지러지고 어린 자손이 죽으며 옥사와 손사가 있다. 이양 신자진열의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은 좌부가 하는 일이고 이런 안 좋은 일은 신자진열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좌부가 관장합니다. 이웃을 여는 일에 발응을 하는 것은 우필이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보기는 해미윤년의 기란작용이 된다. 어문에서는 뭐라 보필, 목, 반길, 음이성하여 장남이 자수는 하나다. 주로 어떻게 해요? 비누와 음단을 하고 음질, 음란하고 질, 사. 또 질은 음란한 일을 하고 질 병고가 있고 사수를 또
좋아하고, 고가, 외로운 과부가 나온다. 예, 이런, 예, 고가가, 제가 저번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외로운 과부인데, 고독한 과부인데, 실제는 고가살이에요, 고가살. 고가살은 어떻게 해요? 호라비와 과부살이 고가살이죠. 예, 예. 화폐하는 거죠. 예, 화폐. 재해가 일어나서 피하게 돼요. 그래서 종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옥사에 갇히고 송사가 일어나. 이상한 신자진연에 발응이 하는 것은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고 인원수에 잡아가는 것은 우피라는 임시다 이런 뜻이죠. 호순시는 지리신법을 쓴 호순시 좌부와 우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이 빼어나거나 물의 흐름이 좋으면 높은 벼슬을 하지만 산이 빼어나거나 물의 흐름이 좋으면 높은 벼슬을 하지만 산과 물의 형세가 부당하고 산과 물의 형세가 부당하고 불편하면 승려도사들이 나온다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호손실은 뭐라 하냐 산이 빼어나거나 물이 흐름이 좋으면 높은 벼슬을 한다. 이것은 보기가 하는 무게일이에요. 보기가 하는 무게일이. 산과 물의 형세가 부당하고 불편하면 승려 도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수와 화가 하는 흉한 일이죠. 수와 화가 하는 흉한 일. 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한 뭐라고 하냐면 조정동은 보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란 두 마음을 품은 무기의 에너지를 지닌 편이므로 기운에 따라서 영화가 갈라지는 것이다. 보기는 반드시 어디서 만나냐면요. 감방을 어떻게 해요? 기초점으로 했으면 똑같은 감이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팔캐가 만나는 거죠. 곤을 기축점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또 곤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곤. 똑같은 곤. 만약에 어떻게 해요? 건을 기축점으로 했으면 건이 기축점이 되면 건이 기축점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또 건을 만나는 거죠. 똑같은 건. 이렇게 같은 것을 만나는 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또 이 복음, 반음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 현궁풍수 하신 분이 계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현궁풍수는 어떻게 해요? 오황토가 들어가면 오가 오자라는 토지요. 예, 오황토, 예황토, 예, 오황토. 예. 오황토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황토가 되려면 반음복음이라. 반음복음. 그런데 반복음을 어떻게 얘기한다? 오황토. 현궁에는 오황토가 들어가면 반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택삼육에서는 같은 쾌가 같은 쾌를 만날 때를 반음복이라고 한다. 같은 같은 음양오행이 같은 음양오행을 만나는 것을 반음복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명리를 좀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러면 반음복음은 뭐냐? 명리에서 갑이 갑을 만나는 것이다. 비견이지 비견. 을이 을을 만나는 것이다. 다 비견을 만나는 것이죠. 비견. 명리에서 비견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명리에서 비견은 여자의 비견은 어떻게 해요? 관이 복잡해지고 남자의 비견은 재물이 복잡해지죠. 재가 복잡해진다. 비견. 비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비견이 같이 나눠 먹자 하는 또 다른 오행이 오는 거죠. 또 다른 오행.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할 거예요. 복음을. 같은 감캐가 감캐를 만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혼자 태어났으면은 어머니가 나를 옷을 사줄 때 10만 원짜리를 사줄 수가 있었는데,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5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10만 원 가지고 5만 원짜리 옷 2개 샀죠. 예. 따로따로 하나씩 입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불편해요? 예. 내가 취할 것을 반절으로 나누는 상이 이 반은 복음이다. 예, 반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복음. 예,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반은 복음의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무게 에너지를 지닌 별이므로 기운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드시 복을 만나면 복을 받지만, 복은 뭐예요? 목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죠. 예. 재앙을 만나면 재앙을 입을 것이다. 재앙은 뭐예요? 수와 화를 만나면 재앙을 입을 것이다. 만약에 세밀하고 자세하게 족속들이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재앙과 복이 섞인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조정된 얘기예요. 복의 별은 단지 아들인가 딸인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복이는 보필 목의 에너지를 지닌 절로서 재물은 작고 수명은 60세 전후며 자손은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다. 보필의 별은 복이로서 모든 일에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보필의 별은 복이가 되면, 목이 되면 모든 일에 좋은 거죠. 예. 근데 좋아도 뭐라고 해요? 재물이 작고, 비록 목으로 작동해도 수명은 60세 전후고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자수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우리 목의 에너지를 팔방구석에서 뭐라고 해요? 생기죠, 생기. 생기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제한적이다.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문에서 복음, 이목성 그래요. 예, 복음, 이목성. 예, 예. 축세, 달시형, 경길필, 봉길, 흉, 봉흉필, 견흉 그래요. 예, 길을 만나면 필이 길이 오고 흉을 만나면 필이 흉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예,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세하게 또 심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세하고 아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신중하게 공부 생각하지 않으면 어, 화북에 화북에 예, 참차 화북에 작은 차이를 예, 미가명 알 수가 없다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보기 안에 있는 좌부와 우피를 얘기해요. 좌부와 우피를 뭘로 적용할 것이냐, 뭘로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조정동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좌부에 대해서 양균송적 김두기 역의 감룡경에서 좌부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좌부는 판본에 따라 오행상 토에 배속하기도 하고 금에 배속시키기도 하며 의견이 다르다. 좌부를 어떤 판본은 토라고 하고 어떤 판본은 금에라고 또 하기도 해서 의견이 다르다. 또 감룡경은 사실 감룡경을 쓴 양균송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감룡경을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한 김두규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두규 선생의 얘기. 그 감룡경의 김두규 역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기편에
밑부분의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은 판본에 따라서 외래 항상 퇴배속하기도 하고 금해배속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견이다. 역현대 뭐라고 하냐면 지리정중에서는 자본을 토라고 하고 삼법전서 지리청기회원은 자본을 금에 배속시킨다.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거문과 무국의 혼돈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거문과 무국의 혼돈과 맥을 같이. 무국을 금에 배속시키면 역시 비슷한 모양인 자부도 금에 배속에 시켜야 되고. 예. 무국은 뭐예요? 무국은 이렇게 된 산입니다. 근데 자부는 이렇게 된 놈이거든요. 어떻게 흡사 사무관대처럼. 그러니까 이 동그란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제가 좀 여기는 좀 심하게 그리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그린 부분을 이걸 금에 배속시키면 금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또 어떻게 해요? 이때 무국을 토에 배속시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판판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토에 배속시키면 비슷한 모양이 잡아도 토에 배속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김두규 선생이 감룡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서 그 밑에 부분에 각주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우필에 대해서 김두규 선생은 감룡경 우필표에서 이거는 양규수 선생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두규 선생이 그렇게 각주냈어요. 지리정중에서는 우필을 금에 속한다고 했으나 삼법전서 지리청규원에서는 우필이 수에 속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말들이 참 어디를 쫓아가야 할지 좀 곤욕스럽지요. 예, 삼법 정서가 옳은지 지리청기 회원이 뭐 옳은지 근데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술수청서 상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따라가겠다. 수와 화로 따라가겠다. 또 틀린 또 이론입니다. 필성을 또 지리신법에서는 다음같이 또다시 설명합니다. 필성을 지리신법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자부나 우필이 주관하는 바는 대략 거문과 같다. 그래요. 지리신법에. 자부와 우필은 거문과 같대요. 거문은 토성이지, 토성. 토성. 자부와 우필이 자부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긴 사무관대 같은 산의 모습. 이걸 토와 같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필은 관청의 아도라는 것이 칼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자부는 80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더욱 길하다 이래. 이 토 안에는 금의 기운이 있는데 800은 금이지요. 800. 예. 그래야 자부와 우필은 임금을 보좌한다. 만약 자부와 우필의 방위에 산이 빼어나거나 정상보다 크고 물이 흘러들어오고 나감이 있으면 임금을 보좌하는 높은 벼슬 아치가 나온다. 상가물의 형세나 들어오고 나감이 그보다 못하면 벼슬 역시 그보다 못한 선에서 정해진다. 또 그보다도 또 다시 못하면 승려나 도사의 무리가 나온다. 대개 왕명을 받는 자 또한 자부와 필수와 같다. 자부와 우필의 방위에서 무리나와 기원에 해당되는 준술증미 방위로 빠져나가면 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이시할 바 없는 것이다. 검은데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리신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뭐 지리신법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보필 소재는 약 요 검은동과 검과 같다. 구로 우에는 필성이고 유가 있고 아도다. 아도라고 지호 부른다. 그러므로써 또 좌에는 예, 보성인데 득 800일을 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우위는 예, 이것은 다 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요거를 갖다가 이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제가 해석이 한 게 아니라 사실 김두규 씨가 김두규 해석을 한 겁니다. 김두규 선생이 해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분은 뭐 제가 많이 각색을 뭐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김두규 선생이 해석한 건 제가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균수는 자부와 의피를 다시 양균수는 자부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양균수는 자부의 모습을 거듭되는 상과 반복되는 봉우리 가운데 자부가 있는가를 보는데 높은 상 정상에서 자부는 중국 고대 관리들이 쓰는 두건 그러니까 복두가 옆으로 있는 모습을 하고 낮은 시대 자본은 마치 많은 관리들이 조정에 들어가는 형상인데 관을 쓰고 좌우로 출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갓을 엎어놓은 듯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뭐냐면 높은 산봉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산봉우리. 올망졸망. 예. 이걸 보는데 높은 산봉 자본은 고대 관리스들은 두건이 이런 복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위로 있는 것이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이 옆으로 이것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 가끔 사실 이런 건 현장 가서 말아야 되는데 참 말하기 곤란해요. 머리가 아프네요. 실제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기가 참 머리가 아파요. 목체가 어떤 게 목체의 산이냐면 이렇게 생긴 산이 목체거든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솟은 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목체의 산이 참 드물어요. 드무는데 목체가 있다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옆으로 이렇게 된 산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산. 꼭 누에처럼 어떻게 보면 누에 눈썹처럼 이런 산들이 있어요. 이것을 풍수를 뭐 많이 했던 뭐 적게 했던 보는 시각인데 어쨌든 풍수를 현기풍수를 능통하신 분들은 이런 산을 뭐라 북체라고 봐요. 뭐 옆으로 누워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산 정상 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산이 옆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얘기해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이 얘기예요. 옆으로 있는 모습이라는. 또 낮은 지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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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산들이 낮은 지대. 낮은 지대에 있는 산의 모습이죠. 뭐 이게 다. 이것을 이제 풍수에서 또 어떻게 해요? 조마라고 하지, 조마. 입조마, 태조마. 말장득 같다. 또 이렇게 말장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좌측이 높으면 입조마,
우측이 높으면 태주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사실은 뭐, 예, 또 형기풍수도 뭐 참, 어떻게 보면 풍수라는 게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이연형, 비연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예, 풍수가 어떤 딱 하니, 예, 사실상 텍스트가 딱 되기가 좀 힘들어요. 예, 텍스트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예, 풍수의 어떤 뭐, 여러분들이 예, 좋은 풍수 책은 반드시 예, 산의 모습이 많이 안 그려져 있어요. 예, 옛날 고전 풍수책은 왜? 그분들이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해요? 산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묵체로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도 수채면 수채고 지금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좌부라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좌부야? 이건 말이야 말. 말 잠등이야. 그러니까 입주마야. 이거는 우회가 높, 이거는 어떻게 해? 좌측이 이렇게 우측이 높으니까 이건 우측이 높으니까 이건 퇴주마고 이건 좌측이 높으니까 이건 입주마야. 이렇게 주장해도 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풍수가 참 어떻게 어떨 때는 또 이연령 되는 이연령 비연령 되는 면이 있어갖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형세는 사실 그렇고 뭐 단순히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팔방구성 갖고 따지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팔방구성에 좀 어떻게 좀 거기 주목을 하고 예, 자부를 우리는 수로 할 것인가, 토로 할 것인가, 금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뭐. 이거 뭐, 다 양윤숙이 뭐, 자부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그것은 형기풍수의 얘기고, 우리는 이기풍수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부 우필에 관해서 양윤숙의 의견은 어떻다, 형기적인 의견은 어떻다, 우리가 이제, 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균숭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예, 좌부 우표를 보는 기준이, 좌부를 보는 기준이 그냥 위로만 볼록 솟는 놈을 이거 좌부라고 보지 않는다. 옆으로 누워있는 놈도 좌부라고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좌부는 수와 연관 있는 해에 기란 발행을 하는 것이다. 왜요? 높은 산에서, 정상에서 어떻게 해요? 울망졸망 울망졸망 이거 다르게 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수채잖아요, 수채. 파도가 치는 형국이니까 수채. 또 좌부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보면 옆으로 누워 있다 보면 높, 높은 산정에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누워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누워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수채라는 얘기죠. 수채. 또다시 양윤숙은 우필의 모습을 우필은 배를 짜기 위해서 북을 좌우로 지르는 것, 말이 지나가면서 남기는 흔적, 마적이라고 하죠. 이걸 마적, 예, 마적. 풍수에서 혈자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마적과 같고 그래, 마적. 말의 발자국과 같고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답사를 통해서 사실 보여드릴 측면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답사라는 것이 좀 참 좀 어떻게 좀 힘들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저 생각에는 한 14강에는 한번 같이들 저 연락을 해서 모여서 에, 서울 인근에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에 있는 상명대 근방에 거기 북악산이나 북한산 이 주위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또 이태원에서 도 느닷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번
강의는 뭐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끝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서 우리끼리 만나면 되는데 인간이 만나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또 만나면 또 음식 나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또 식당이라도 가고 그런 데서 만에 하나 우리가 좀 불미스러운 어떤 이 코로나의 문제가 개비된다면 안 만나지 못하니까 이번 학기는 제 생각에는 이 강의를 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피드백을 최대한도로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여주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고 사실 제가 많은 풍수에 관련된 어떤 녹화도 된 것도 있고 또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거의 빵점입니다. 거의 빵점.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것도 사실 도움을 받아서 저의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엄청난 양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참 그냥 좀 대면 수업이 되면 그냥 USB 하나 달락 들고 가서 그냥 꽂아놓고 그냥 무한대로 보여드리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아이고 그게 잘 안 되네요. 저도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고 듣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학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이거 뭐 강의 참 이거 골치 아프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좀 곤란하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참으면서 진행을 하고 다음 강의부터 여러분들하고 내실이 있는 강의를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 같은 선, 거미가 물을 건널 때, 물고기가 여울을 거슬러 올라갈 때 드러났다가 숨겨졌다는 모습이다. 이게 뭐, 이 정말에서 이 모습이 또 뭐냐면요. 그냥 잘 안 보이는 모습을 얘기해요. 잘 보이지 않는 모습. 예. 또한 놀란 뱀이 풀속으로 들어가 행적을 숨긴 모습처럼 스스로 맥을 끊고 자취를 잘라 없애기에 우피를 찾으러 와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산을 쳐다봤는데 산의 형상이 우리가 전라남도 쪽에 내려가면 한평이라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한평 쪽에 이제 가까이 가면 고속도로 좌우에 펼쳐지는 땅들이 이것은 평양가 이게 뭐 아니면 이게 산인가 구름인가 이렇게 싶은 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바닥까지. 이것을 풍수에서는 실제는 비산, 비야 그래요. 예. 산도 아닌 것이 야, 들도 아닌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 바닥 이제 산이 끝나서 높은 산들이 끝나서 바다에 이제 다다를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그냥 큰 높은 산이 바다에 접해서 쭉 솟아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평야지대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막 바다라면 높은 산이 이렇게 막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점점 낮아져서 산도 아니고 밭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바다고. 낮은 산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 그러니까 말발굽 같지. 말발굽이 탁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흔적이 좀 미미하지. 이렇게. 예.
실과 같은 선. 실선이죠, 실선. 실과 같은 선이 어떻게 반듯한 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을 탁 잘라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실이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이 이렇게 서잖아요. 이런 선, 이런 거죠. 거미가 물을 건널 때 모습. 거미가 물을 건널 때 모습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약하게 어떻게 거미가 지나간 이런 물결이 살살살 치지. 이런 거 얘기해요. 물고기가 여를 거슬러 쫙 올라가요. 그때, 이때 드러나는 어떻게 아주 잘고 자른 그런 물결의 모양.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필은.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뱀이 풀속으로 들어가 행적을 숨긴 모습처럼 스스로 맥을 끊고 자취를 잘라 없앴다. 그래서 우필을 찾으려 와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우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예. 풍수에서는 이렇게 낮은 곳에 이치하여 흔적이 미미하고 은은한 영웅을 오행의 분리로 수체라고 하진 합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우필의 수를 사실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왜 순수, 중수, 상형장에서는 이걸 화라고 했는가? 예, 화라고 했는가? 여기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필은 흔적이 비밀스럽고 미미하여 확실하게 오행을 적용하기에는 참 우리가 따라요. 예. 아주 그냥 문제가, 아주 그냥,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주 판판한, 아무것도 없이 판판하다가 하면 편한데, 이걸 미세하게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높은 놈이 이렇게 높은 놈이 있고, 둥글스럽게 높은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높은 놈이 있고, 이렇게 높은 놈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져요. 사실. 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이제 요게 문제죠, 요게. 예. 사실. 예. 우필의 여기에요. 그래서 우필은 어떻게, 어쨌든 약간이라도 올라온 산이에요.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판판한 곳에서 약간이라도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축 올라온 거죠. 예. 에너지가 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에, 보기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목에 연관되는 연월에 발복을 하지만은, 예, 우필은 어떻게 해요? 화에 대한 목을 어떻게 설기하는, 목의 에너지를 기운을 빼는, 화. 여기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건 원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음양의 기류는요, 실제는 뭐가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음양의 기름은 실제는 뭐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냐면 음양오행은요 실제는 수와 화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는 당신은 술수총서라는 책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너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지리신법 또 여러 천기회원 여러 책이 좋은 책인데 왜 안 따라가느냐. 하지만 저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지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음양오행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 반드시 음양오행에서는요, 뭐가 문제냐면 수화가 문제예요. 수화. 수는 음의 대표요, 화는 양의 대표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모든 사고가 일어나죠. 음과 양이 만나서. 예. 쥐역의 캐는 음과 이렇게 양으로 구성되죠. 얘네들이 따로 있을 때는 일날 일이 없어요. 이는 둘이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음과 양이 만나서. 예. 어떻게 해요? 북극과 남극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지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해요. 이만큼 안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남극과 북극의 중심축이 돼서 어떻게 해요? 동과 서가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수와 화의 문제점이에요. 기름은 수화가 만나서 예, 길과 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길도 일어날 수 있고 흉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눈은 뭐냐면 수수수소 어떻게 해요? 수수총소에서 상영장에서는 보기는 목의 에너지라는 거죠. 저는 그대로 추측한다는 얘기죠. 이 목을 가운데 놓고 수가 있고요. 화가 있어요. 이렇게. 수가 있고 화가 있습니다. 수생목, 화생토하는 이 목의 좌우에 수와 화가 있다는 얘기죠. 목의 좌우에. 목의 좌우에 반드시 수와 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수총소의 수화를 쫓아가는 거고, 아까 무슨 책이에요? 아까 그 나와 있는 책 이름이, 예, 지리청기회원. 예, 지리청기회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기는 어떻게 해요? 보기는 파군은 뭐예요? 금의 에너지잖아요. 예, 파군의 좌우에 있으니까 파군이 금이 중심이 돼서 토생, 금, 금생, 수다. 그래서 토하고 수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이름이 이름 또 일기가 있는 거고, 본인의 또 당위성이 있는 거고, 또 수술서 상용장에서는 또 이런 당위성을 갖고 어떤 것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은 제가 참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수수총수가 반드시 가장 훌륭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수총수는 사구전세에서 나온 책이고 거기 있는 내용을 쳐다보니까 예, 보기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또 있는데 목의 에너지 빼지 아니고 수와 화가 에너지가 있더라. 그 중에서 수는 좌보가 하는 흉한 일이고 화는 우필이 하는 흉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쭉 읽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음양오행을 사유하는 측에서 어떻게 해요? 동양의 에너지는 수화가 만나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게 옳은 얘기다. 이게 옳은 얘기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양택 삼효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다 토와 금으로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 이론이 사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이론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책을 내가 보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내가 소명을 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풍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기풍수도 많은 이견이 있다. 많은 이견이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기풍수도 많은 이견이 있어요. 음양오행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기법이에요. 이기법.
이 기법은 형 이상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솔직히. 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것이 현대에 적용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완전한 이론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게 옳으면 이런 쪽으로 쫓아가고 저게 옳으면 저기 저런 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좌보와 오필은 수화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다른 측하고 틀리냐 곡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풀이를 해나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음양외의 기능은 수화의 에너지가 움직이며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뭐 100%예요. 예. 예. 이곳에서 좌부와 우필의 흉환작용을 수화의 삼합으로 설명한 것은 이런 연유예요. 확실하게. 예. 그러한 연유입니다. 확고한 어떤 그런. 예. 예. 보기에 길한 일들이 발생한 시기는 해미민연에 하지만 보기는 목성이니까 목의 에너지와 연계달 일에 길한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대체로 음양이 편중하고 오행이 중첩되는 쾌의 흉한 일은 어떻게 해요? 음양이 편중하고 오행이 중첩되는 것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은 보급이라고 했죠. 이걸 조정동은 어떻게 해요? 예, 반은 보급이라고 해요. 예, 예. 조정동은 보급이라고 해요. 예, 예. 반응, 예, 복음, 이것은 반드시 수와 화가 이렇게 해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동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차가움과 뜨거운 놈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죠. 차가운 놈과 뜨거운 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올까요? 예. 한쪽은 어떻게 해요? 뜨겁고 한쪽은 차가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당연하죠.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예. 이거죠. 예. 수화가 불과 우리, 뜨거움과 차가움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수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보기에 관한 흉한 일은 신자진수, 인호술 화가 담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신자진을 수라고 하느냐? 해자축이 수인데 인호수를 왜 화라고 하느냐? 사오미가 화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오미가 사오미도 합니다. 사오미를 기름으로 적용을 하면요. 무슨 일들이 생겨요? 사화, 오화, 미토, 화토에서만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호수를 화로서 우리가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인모, 오화, 술토 세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더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합으로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자진이 수잖아요. 해자축이 수거든요. 해자축. 해자축.
해자축이수예요. 예, 해자축이수인데 여기서 기둥을 알려면 해수, 자수, 축토, 수토 딱 두 개로서 어떻게 해요? 기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지로 보면요. 신금, 자수, 진토 세 가지 방법으로 보죠. 예, 보는 다양성이 생기고 어떻게 더 많이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더 많이. 예, 그래서 이렇게 삼합으로 기둥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예, 또 감룡경에서는 좌부 우피를 단같이 설명합니다. 예, 계속 이번 주는 여러분들한테 좌보와 우필에 대한 설명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예. 감윤공에서는 좌부와 우필을 다음과 같이 보세요. 이 좌부가 왜 무국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나뉘어 형가하고 무국과 좌부가 되기 때문이다. 우필은 구성 가운데 하나로서 본래 형체가 없는데 그런 까닭에 이름이 숨별이다. 우필의 자취란 바로 자신의 몸통을 숨기면서 가는 것이다. 단지 구성의 순서상 우필 9번째 별에 넣은 것인데 이러한 까닭에 억지로 우필성이라고 한 것이다. 실성의 변화는 무궁하여 그 생긴 모양이 서로 같아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재앙을 일으킬 사는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복을 불러올 사는 복을 사실 요거예요. 요 얘기를 뭐 자부냐 필이냐 뭐 저 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앙을 일으킬 사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고 복을 불러올 사는 복을 불러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요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하고 이 감명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12강에서 재앙을 일으키 비록 수에 해당돼도 수가 보기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재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좋아요. 비록 화나게 해도요. 이게 화는 우필로 나쁘다라고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화가 100%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1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깊이 논할 겁니다. 지금은 뭐 제가 12강을 여러분들하고 풀이하기 전에 이런 거 재앙을 일으킬 사람은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복을 불러올 사람은 복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발췌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우필은 구성가운데 하나로서 본래 형체가 없는데 그런 까닭에 이름이 숨은별이다. 숨어있는 별은 형체도 없고 숨어있는 별이 숨어있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끼칠 것인가 나쁜 일을 끼칠 것인가 따져봐야지.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숨어있는 일, 잠복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우리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따져보자. 12강 가서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 자부는 무국에서 나뉘어 생기는 것으로 무국이 금성이므로 자부는 수가 된다. 무국이 금성이니까 금성. 자부는 그래서 수가 된다. 우필은 형체가 없고 숨어있는 까닭에 복이 감옥이므로 묵생화에서 인호술
수리된다. 이건 저의 해석 방법입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부가 아까 어떻게 해요? 목의 좌우에 있어서 수와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 왜 좌보와 우필은 보기는 파군성이 금이거든요. 금 좌우에 있는 산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금에서 옆에 있는 것은 당연히 수겠고, 여기서는 하나만 취해 나오자는 거지. 보기는 목인데 목생화에서 하나를 취해오자는 얘기에 또 다른 이론이, 또 다른 주장이에요. 자꾸만 어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진과 이루술의 연관내려이라는 일은 모두 중환작용이 되고 보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목의 연관들은 모두 질환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보기에 관해서는 약 3강 정도가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양택삼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부는 그냥 토고요. 우피는 그냥 금입니다.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방법도 있어요. 그냥 또 아니면 그냥 자부는 금이고요. 우필은 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청지지리 회원에 나와 있으니까 지리원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따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어, 우리가 이런 공부를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저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괜찮은 게 소수청소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음양에 관련돼서 음양 오행에 관련돼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들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예요.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끊임없이 조정동이나 또 다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술수청소 상영장에서 또 조정동의 또 뭐요 지리 오결이라든지 양택삼위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보기는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보고 엄밀히 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편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않겠지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걸 써놓은 책이 없어요.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없어요. 그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청기지리원에서는 좌부가 토네, 우필이 금이네, 또 어떻게 해요? 예, 또 지리회원에서는 좌부가 금이네, 우필이 수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딱 단정을 해서 이것 쫓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편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말하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 안에 보는 방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다음 강의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보는 방법,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는 방법에 대한 진행은 실제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떤 책을 봐도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식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따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12강은 아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양택 3위에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또 양택삼유를 내가 한번 가지고 한번 이 학교에 들어와서 부동산 공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논문을 한번 쓰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쪽에 한번 내가 반드시 파헤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아마 피드백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읽어내려 갈 것인가. 이것을 읽어내려 가는 법이 실제 따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책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고약해서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그런 거 다 써놓으면요. 누가 주정동 쫓아가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안 써놓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제가 이 음양 오행에 관련돼서 공부를 사실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최하 잡아도 35년을 했다 할 것 같아요. 35년도 부족해요. 사실 그 이상 했다고 보는데 책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다 꿰뚫을 것 같으면요. 그냥 머리 좀 뭐 그냥 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책에 100%다 써놓지를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고약해. 어떨 때는 일부러 틀리게 써놓는 그런 고약하신 또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 좌부우필이 보기에 관한 문제가 그 중에 하나로서 아주 읽어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정지미하다고 하지. 지정지미하다. 좀 은밀하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음 강의에서 논할까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 어, 다음 강의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주는 게 피드백이라고 여긴다면 상당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제가 선전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저도 이 보기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어떠한 책, 어떠한 뭐 서적, 누구의 주장, 뭐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빨리빨리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도피해서 곤키와 곤키가 만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좌부가 좋은 일을 하느냐, 우필이 나쁜 일을 하느냐, 건키와 건키가 만나면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과 복임인데 반응과 복에는 기둥이 엇갈려 있는데 그때 좌부는 좋은 일을 하느냐 우필은 나쁜 일을 하느냐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빨리빨리 읽어내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선행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음 주에는 다뤄보기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강에서 좀 이 녹화에 문제가 됐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좀 잘 안 들려서 스트레스가 좀 받았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런 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웃고 좀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강은 이걸로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린데 혹시라도 다음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처럼 문제가 출제를 이렇게 좀 기술해 주십시오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레프트 형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네포트 형식에는 가운데에 주제 쓰시고 밑에 무슨 학과, 학번, 성함 쓰시고 또 무슨 과목,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풍수질이니까 풍수질이 어떤 교수한테 제출한다 하시고 그 밑에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쓸 수 있는 부분을 쭉 써내려가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내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글씨를 여러분들이 10포인트 쓴다면 이 위에는 여러분들의 성명 또 제 이름 같은 거 무슨 학과는 11포인트 제목은 12포인트 되겠죠. 이게 12포인트 11포인트 쓴다면 이게 12포인트 이게 13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형식을 반드시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하게 이번 11강은 좀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항시 지루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강의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지루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루한 강의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